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분할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토지이동의 종류를 배우고 있거든.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는 분할입니다. 분할. 그럼 이제 출제인이 물을 때 분할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 그 우리 가장 쉬운 애는 매매입니다. 매매. 그 매매 일어날 때 제가 애들 때 이렇게 예를 들거든. 자 보세요. 제가 서울의 강남에 땅 1,000평을 가지고 있어. 이게 시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걸 팔려고 내놓은 거라. 팔려고 내놓는 게 매매거든. 그럼 뭐 100억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매매가 잘 안 되는 거라. 안 되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게 분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 법에서 분할의 대상은 세 개를 법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그 중에 의무가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가. 그래 여기 보니까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아주 쉬워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산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필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한 필지.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라, 고속도로. 고속도로 생기면 한 필지 전부가 산에 들어갈 수 있고 일부만 산에 도로에 들어갈 수 있답다 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일필지 일부가 옛날에는 산이었거든. 그러면 산을 깎아서 우리가 흔히 말 때 여러분들 잠깐만, 형질 변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형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내죠, 그죠? 파내면은 잠깐만 볼게요. 포크레인으로 파낸다 이렇게 나올 때, 자 이렇게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가 있을 때 이렇게 깎아내잖아. 이 깎아내는 이게 막 산의 형상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이런 거를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형질 변경. 그러면 이제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옛날에는 산이었는데 포크레인을 파냅니다. 그게 무슨 변경? 형질.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변경이 나오느냐? 용도 변경이 나와요. 그럼 옛날에는 산이었으니까 임야로 사용을 했지. 맞다. 그럼 지금 고속도로를 하니까 도로로 바뀌는 거지. 무슨 변경? 용도 변경. 그러면 무슨 변경이 따라온다? 지목 변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산에 한 필지에 땅이 있는데 요것만 칩만 고속도로에 들어갔으니까 요 토지는 여기서 분리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요 분리하는 게 뭐고? 분할이지. 그럼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해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그럼 뭐가 달라졌다? 용도. 분할해야 된다, 안 된다? 해. 할 때 뭐도 같이 신청한다? 지목 변경. 그 지목 변경도 같이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상식으로 풉니다. 허가 대상이라면은, 제 말을 옛날에 시험에 이게 기출문제 지문을 하면 던 적인데, 허가 대상이라면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까? 분할부터 먼저 합니까?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한다 이런 거죠.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하고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든. 그럼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위에 거는 의무가 있어.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지적은 출제위원이 우리가 등기하고 지적은 좀 틀립니다. 등기는 사회과학에 가까워. 지적은 자연과학에 좀 가까워. 그럼 여러분들 사기꾼들은 사회과학 배운 사람입니까? 자연과학 배운 사람입니까? 사회과학 배운 놈들이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자연과학 배운 사람은 산수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기를 잘 못 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배운 사람은 사기를 잘 못 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재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분할을 할 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근데 이런 거는 중개사법에서는 이 용어를 많이 써. 근데 등기나 지적에서는 잘 안 써. 안 쓰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옆에다가 쓰세요. 시작. 하여야 한다. 그럼 요 밑에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시작.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러면 글을 이는 없겠지만 이렇게는 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든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맞아. 하여야 한다는 거는 요 위에 것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요 밑에 거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볼게요. 분할했다는 면적이거든. 글자를 보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 범위를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정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지번은 123입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100이에요. 그럼 이거를 두 필지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 지번이 필요합니다. 지번이. 옛날에 번호가 몇 번이었다? 123. 그러면 아직 답하지 마세요. 여기를 123으로 하느냐, 여기를 123으로 하느냐, 이 말이거든. 자, 1번이다, 2번이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좌측부터 먼저 쓴다, 우측부터 먼저 쓴다, 좌측. 그게 북서기본법이에요. 항상 우리는 좌가 우선인 겁니다. 여기가 몇이다? 123. 여기는 시작 123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옛날에 면적이 몇이었다? 100. 그럼 50대 50으로 놓으면 되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런데 50대 51로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수업이니까 50대 60으로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100 뭐다? 1. 이거를 계산하면 시작 110. 맞아요. 그럼 일단 두 개는 각해 줘야 됩니다. 각해 줘야 된다는 거는 요 위에 거 시작 50.5 시작 50.5. 그럼 요거는 시작 55 시작 55. 이해했습니다. 각해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거는 옛날 장부거든. 그럼 옛날 장부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라. 수정할 때 여기에 101로 나왔다, 110으로 나왔다. 단순 비교합니다. 오차 의무의 뭐다? 이내. 오차 의무의 뭐다? 초과. 이내일 때는 이거는 수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일 때는 110으로 수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아까 등록 전환하고 위치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거든. 자,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한 필지의 토지를, 자, 이렇게 되었지.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뭐다? 분할. 합치는 거는 뭐다? 합병입니다. 분할하고 합병은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이해볼 때 이렇게 볼게요. 합병입니다. 여기 신청을 볼 때, 원칙은 합병은 신청 의무가 시다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 예외적으로 있어요. 예외적인데, 이거는 지문이 좀 길어요. 기를 때, 잠깐만, 이래보세요. 다시 할게요. 좀 전에 제가 말하고 이럴 때, 분할의 신청 의무 있는 거는 몇 개? 3개. 좀 전에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소유권이든 매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실현 분할할 때 대상은 몇 개? 3개. 지금은 이제 합병의 대상이다 이 말. 그 합병은 원칙은 의무가 없다 이 말. 원칙은 예외가 있다 이 말. 그럼 예외가 있다면 법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걸 다 쓰면 지문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 그럴 때는 대충 요 정도에서 자릅니다. 자르면 이거면 핵심은 며칠 이내에 신청한다? 60일. 그러면 잠깐만. 위에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며칠 이내에 신청한다? 60일. 그럼 요거 하나만 볼게요. 공동주택의 부지는 아파트다, 아파트이다? 아파트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올라갈 때 자, 보세요. 한 필지 위에 아파트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여러 필지 위에 아파트 올라갈 수 있다 없다? H. 그럼 이 세 필지를 한 필지를 합쳐야 돼, 안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 그게 합병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럴 리는 없는데 여기는 예시거든. 예시인데 보자. 도로지방 하천국 위주 철도용지 학교용지 공량용지 채용용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만약 출제인이 이것까지 외우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만에 하나 이러면 오늘은 이것만 딱 외워가세요. 옆에다가 요글자만 써놨어요. 뭐 선수 요글자만 썼어요. 시작. 짝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에 28개가 있는데 그 28개 중에 합병의 신청 의무가 있는 게 12개래. 12개인데 짝수 글자밖에 없어. 홀수 글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제 손을 봅니다. 전, 답, 대. 이거는 홀수다 홀수이다. 홀수. 그럼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어장이다, 잡종지다 이런 거는 유원지다 이런 거는 홀수다 홀수이다. 홀수. 여기 홀수 글자가 없다. 그것만 갖고 갑니다. 외우지는 마세요. 안 외워도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다가만 딱 줄 것이에요. 며칠 이내 신청한다? 90일.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볼게요. 이 위에, 아니, 줄 것지는 마세요. 도로, 제방, 하천, 국유지 이 12개 중에 5개 정도만 쓴다 이 말이야. 이걸 다 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쓸 때 요 숫자가 짝수밖에 없더라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로가 짝수지, 유지가 짝수지, 철도용지가 짝수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자, 그건 통과됐고,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되거든. 합병에 O가 있고 X가 있어. 그럼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다. 출제를 했는데 엄청 쉬워요. 자,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갈 때 이거를 먼저 봅니다. 나중에 가면은 요거를 이렇게 기역, 니은, 뒷끝 이거를 묶어 보세요. 묶어 보시면은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저거를 엄청 중시 여기거든.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등기법에는 다시 할게요. 혹시 오해서 할 소지가 있으니까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거든.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지. 그런데 등기법에는 자 보세요.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는 여기는 무슨 산 표시 시작 부동산 표시 여기는 시작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니까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토지만 공부하는데 여기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그 다음에 무슨 관계? 권리 관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벌써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슨 자? 소유자. 여기에 무슨 자? 소유자. 그러면 제 말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발급받아봐도 되고 지도공부를 발급받아봐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나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야지. 지도공부를 발급받아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게 나와야 안 나요? 안. 뭐가 이랬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소유권 이외에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있지. 담보권이 있잖아요.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고. 맞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게 핵심이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다면 몇 개? 2개. 몇 개? 2개. 몇 개? 2개. 몇 개? 2개. 항상 2개로 나아간다 이 말. 그럼 지금부터 답은 여기를 지금 우리가 배우러 갈 거거든. 자, 이건 무슨 권? 용익권. 이거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자, 지금부터 답입니다. 2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O면 이거는 뭐다?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O면 이거는 뭐다? X. 이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무슨 글자냐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있거든.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를 아주 많이 괴롭혀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산? 부동산이니까 토지 뭐란 말이고? 건물. 그럼 토지가 이게 토지겠지. 그럼 요것만 치면 일부다 일부 아니다? 일부. 요 건물이죠. 그때는 건물이라면은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칸이다. 그럼 요 방 한 칸이 일부다 일부 아니다? 일부지.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일부를 이해할 때 토지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빨라요. 한번 해볼게요.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 전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방 한 칸 임대차 줄 수 있어. 그럼 방 한 칸 저당권은 여기가 O기 때문에 여기가 X다 이 말이에요. 방 한 칸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뭐다? 없다. 이해되겠어요? 자, 요 탁 나누면 돼요. 좀 전에 너무 쉬운 거잖아요. 방 한 칸 전세가 돼야 안 돼요? 임대차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은행에 우리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방 한 칸만 제공한다? 집 자체를 제공한다? 집 자체. 그럼 방 한 칸만 저당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시킵니다. 무조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딱 내면 됩니다. 몇 개로 나눈다? 2개. 그러면 답입니다. 남자 아니면 전부 다 여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3개만 딱 오면 돼. 3개만. 그게 이제, 3개, 2개만 오는 겁니다. 소유권과 처분의 제한이. 그럼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 한 칸만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지. 집 자체에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래 딱 구별하면 돼요. 100% 그런 건 아닌데 99.9%를 이거라.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뭐고? X. 이게 뭐다? O. 이거 뭐다? X.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소유권은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2개를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제일 이해가 빠른 겁니다. 그럼 문제 내볼게요. 1번에 지상권, 2번에 지역권, 3번에 전세권, 4번에 임차권, 5번에 저당권. 그럼 답은 몇 번이다? 그럼 답은 5번이더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하면 답입니다. 1번에는 가압류, 2번에는 압류, 3번에는 가처분, 4번에는 경매, 4번에는 저당권, 5번에는 지상권. 그럼 답은 뭐다? 5번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고 이거 4개 쓰면 이거 하나 쓰면 답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큰 틀을 잡고 가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병을 배우거든. 답입니다. 이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 일부에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면 합병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자,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자, 이러면 합병하기 전입니다. 이거는 100번지입니다. 101번지입니다. 그럼 필지가 몇 개? 2개. 2개. 그러면 요 101번지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101번지에. 그러면 1필지 전부에 전세가 설정이 됐어요. 일부에 설정이 됐어요. 전부지에요. 다시 눈물 날라고 그럽니다. 지금 다시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거는 100번지, 이거는 101번지. 필지가 몇 개? 2개. 101번지에 전세가 있다니까. 맞아요. 1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에 있지. 그러면 이 2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2개다, 1개다? 하나. 그러면 전세는 요것만침이 되지. 맞아요. 그럼 합병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가 되지. 합병하기 전에는 뭐였다? 전부였지. 맞다. 합병하기 전에는 101번지 전체의 전세권이 있었는데 2개를 합쳤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전세는 요만침이 돼버렸잖아요. 부동산 뭐가 됐다? 1.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전세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해 줄 수 있다. 그럼 부동산 일부에 되면 전부 다 합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자, 여보세요. 자,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합병하기 전입니다. 합병한 후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101번지입니다.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100번지에. 그러면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그러면 이제 하나로 합쳤어요. 1개가 됐지. 맞아요. 그럼 저당권은 요것만침이 돼버리지. 그럼 부동산 뭐가 됐다? 일부. 그럼 일부에는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아까 방 한 칸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는 합병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못 했다? 이해했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로 와볼게요. 이리로 오세요. 이 말은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이 뜻입니다.
소유자만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가 쓰세요. 다시 할게요. 칠판을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니은 뒷것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부동산 일부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일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역지, 요역지는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잠깐만. 요거 이제 자 설명 다시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설명 다시 할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옵니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거든. 이걸 나중에 가면은 여기서 지역권이 나오지. 그 지역권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어요. 요역지. 그럴 때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성역지는 합병이 돼. 요역지는 합병이 안 돼.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되었거든. 예를 들어서 요게 성역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갑. 여기 소유 누구다? 갑. 같아 안 같아? 같이. 같아요? 네. 그럼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얼.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얼. 같아 안 같아? 같이. 자, 그럴 때 여기는 도로입니다. 다시 할게요. 지역권이라는 말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있죠, 도로. 우리가 한때 인수, 관망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가장 전형적인 애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여기가 도로거든. 그럼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다 이 말.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을의 땅 요것만 침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그럼 요게 무슨지 성역지, 요게 무슨지 요역지. 그래서 편익을 주는 땅을 무슨지 성역지, 편익을 받는 땅을 무슨지 요역지. 자, 이때 핵심이 뭐냐면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의 편익을 위해서 빌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필지 일부의 편익을 위해서 빌리는 거는 법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아. 법에서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성역지는 뭐 해야 되는데, 다시. 성역지는 일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부 해야 된다, 전부. 맞아요. 네. 그럼 요 위에 거를 보세요. 그럼 요게 무슨지? 요역지.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합칩니다. 합치면 요거 싹 지으면 합쳤지. 맞죠? 네. 그러면 요 요역지가 요렇게 돼버렸지. 합치니까 뭐가 됐다? 일부. 그럼 일부에는 저기 요역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요역지가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성역지는 뭡니다. 성역지. 자, 요거를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이걸 을의 땅이거든. 다 빌려줬어. 그럼 다 빌려줬어요. 그럼 일필지 전부죠. 그럼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를 합칩니다. 하나를 합쳤어요. 합치니까 뭐가 됐다? 일부. 일부의 지역권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성역지는 일부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할 수 뭐다? 있다.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할 수 뭐다? 없다. 그래 딱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 두 마디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해를 할 때. 아니, 너무 쉬워요.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 잠깐만 볼 때,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는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여기다는 요렇게만 하세요. 요렇게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됐죠? 그럼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다가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됐죠? 자, 그럼 요 밑에 갑니다. 밑에 요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신탁등기, 여기다가 신탁등기 요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오른쪽 칠판을 봅니다. 아니, 이해됩니다. 좀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에 설정이 돼 있어. 여기는 안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합병할 수 시작 없다. 합병되면. 그러면 여기도 저당권이 있고 여기도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는데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돼.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제공하면 되지. 근데 나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5억짜리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억짜리 두 개를 담보로 정해. 두 개를.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담보로 정했다는 말은 같이 했다, 같이 안 했다? 같이. 요거를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맞아요? 네. 그러면 돈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거든. 경매 들어가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들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 합병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국어 시간입니다. 제 손을 잠깐만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아까 토지의 표시에서 쏘가 넘어왔거든.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자, 이 글자와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자, 위에 글자하고 밑에 글자하고 글자 표시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저당권이고 이거는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이게 한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시작 없다.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을 봅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건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 여기는 안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합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신탁 등기돼 있고 여기도 신탁 등기돼 있거든. 그럼 이건 합병할 수 시작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처음부터 여러 개 신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합병할 수 시작 있다. 그러면 자 칠판을 잠깐만 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잘 읽습니다. 이거는 저당권이고 이거는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는 그냥 신탁 등기고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호의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됐죠?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잠깐만 볼게요. 팁입니다. 구획 정리 경진 또는 축점에 시행하고 있는 토지와 이렇게 자르세요. 밖의 토지. 그럼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과 밖. 여러분들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입니다.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이 두 토지는 합병할 수 시작 없다. 그럼 여기 시작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할 수 시작 있다. 아까 부동산 일부가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에 은행의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방 한 칸에 전세는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여기다가만 동그라미 딱 치세요. 자, 이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혈액형 수혈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 혈액형 수혈을 하거든. 그럴 때는 혈액형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르면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려면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기는 지목이 전이다. 여기는 지목이 되다. 지목이 같아 다르다? 그럼 당연히 합병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보니까 축척이죠. 여기는 500분의 1이다. 여기는 1000분의 1이다. 축척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정밀도가 틀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등기 여부입니다. 자, 요거 조심해 봅시다. 여기는 등기돼 있다. 합병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여기는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합병할 수 시작 없다.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안 돼 있고 여기는 안 돼 있어. 합병할 수? 괜찮아요. 같아 안 같아? 같아 다르다? 같아 다르다? 같잖아요. 그러면 둘 다 등기 안 돼 있죠? 그럼 하나로 합쳐서 한 개로 등기하면 돼, 안 돼요? 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정리합니다.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다. otherwise,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otherwise,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 otherwise,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내거든. 양필지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OX다. X. 등기 안 돼도 각키만 같으면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분 부여 지역이죠. 그럼 옆에다가 동립니다. 그러면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삼성동, 여기가 삼성동.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본다. 뭐가 같아야 된다? 지분이 같아. 그럼 여기서 이 땅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거든. 이 땅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거든. 그럴 때 두 사람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럼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분의 2, 3분의 1이면 지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합병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대. 그러니까 이게 동일이다. 그것만 딱 해두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필지가 서로 연접되지 않으리라는 말은 도로, 하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토지예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어. 여기에 토지가 있어. 이 도로로 잘려 있는 거라. 그럼 이 두 토지가 합병한다는 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끊어지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딱 해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경계좌표는 말소하여 결정을 하고 이거는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잠깐만 요거 잠깐만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다 했거든. 자, 좀 요거 잠깐 예쁘게 해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입니다. 이 토지는 저당권에 설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합병할 수 없죠. 그럼 여기에 저당권에 설정됐고 저당권에 설정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합병할 수 뭐다? 있다. 여기는 신탁 등기가 되었고 여기는 안 됐거든. 그럼 당연히 합병이 안 되는 거지. 양필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제 말을 잠깐 들어볼 때 이 두 토지 100번지와 101번지 두 필지가 있거든. 그럼 이 두 필지의 면적입니다. 300, 200이지. 그럼 요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치면은 합병 후에 지번은 몇이다? 100. 다시 합니다. 합병은 본번 중 무슨 지번? 선순위. 100의 앞이다. 101이 앞이다. 100. 그럼 100이 됩니다.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 500이라는 거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 합병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지적 청량을 하여 면적을 결정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 그럼 지적 청량을 하지 아니하고 양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등록한다면 뭐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100번지고 이게 101번지라면 이게 경계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합병입니다. 화이트로 이제 지우는 게 합병이 아니에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를 합병하면 우리가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도면에서는 그래 말하면 안 되지. 도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도면을 발급받아 보는 거라. 이게 도면이거든. 발급받아 보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잠깐만 해볼게요. 보니까 이 표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 두 토지가 뭐 했다는 말이고 합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에서는 이거를 X 표시 있죠.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 요 경계 표시를 말소한다. 요 경계 표시를 말소한다. 이게 합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래만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공부할 게 없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지목 변경 흔하게 일어나는 거거든. 여기 글자를 보세요. 여기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무슨 변경? 용도 변경. 여기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잠깐만 요 그림 하나만 볼게요. 자, 그림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밭이지. 그럼 지목은 뭐다? 전이.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뀐다? 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여기가 시골 학교입니다. 시골 학교. 그럼 지목은 학교 용지입니다.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문 닫을 수 있지. 그걸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학교였을 때는 학교 용지고 연수원이 되면 지목이 뭐로 바뀐다? 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택지 개발을 하거든. 그럼 택지 개발한다는 건 지목이 전부 다 뭐로 바뀐다? 대. 그럼 이게 도시개발 사업하면 여기 이제 많은 토지가 수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되는 토지에는 지목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도 있고, 뭐 하천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걸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택지 개발을 해버리거든. 그럼 지목은 전부 다 뭐로 바뀐다? 대. 그럼 전부 다 무슨 변경해줘야 된다? 지목 변경해.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형질이 변경됐다면 뭐가 변경됐다? 용도 변경. 용도가 변경됐다면 뭐가 변경된다? 그럼 지목 변경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이게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편리를 봐줍니다. 그럼 꺾을 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맞다? 아니, 시험장에 가서 도시개발 사업의 무엇이냐라는 거 묻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사업자가 들어가면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끝내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자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서류도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좀 전에 우리가 형질이 변경됐다면 형질이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안 간다? 가야지. 용도가 변경됐다면 용도가 변경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그럼 공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리얼은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생략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래 놓습니다. 항상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 근데 서류 제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로 이렇게 낸다.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이니까 자유롭게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서류가 필요가 없다. 이 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 답, 과수원이죠. 여러분들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은 용도가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비슷해. 맞아요? 네. 그럼 상호간에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지목 변경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옆에다 쓰세요. 면적, 경계, 좌표. 제가 항상 순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두 개로 나누죠. 어디서 나눈다? 이렇게 나누죠. 그럼 앞에 세 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뒤에 세 개는 청량을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병 하나만 더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잘했어요. 이 책 정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탁탁탁 보면 공부 다 하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한번 그림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이거를 배웠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신규 등록이라. 근데 거꾸로 육지가 바다 될 수 있다. 이거는 등록 말소예요. 그래서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뉴스에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자, 2060년도가 되면 해운대 앞바다가 해운대 백사장이 잠긴다고 그러는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서울 사람은 해운대 오는 걸, 피서 오는 걸 그렇게 큰 희망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거든. 그 해운대 똥물 거기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백사장 있잖아요. 그게 자꾸만 있잖아요. 잠긴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자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인해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육지는 토지니까 지력 공부의 등록 대상인데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력 공부를 없애야 돼. 이걸 우리 법학에서 등록을
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세 개만 딱 기억해두면 돼요. 자, 지금 해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흘러갈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거라. 그러면 등록을 말소해야 되거든 할 때는 여기다 또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유했던 땅 바다가 되었으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해라고 통지를 해주네, 통지.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죠. 받았다면은 여기 보세요.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되는 거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요 통지 있죠? 앞에다가 이렇게 무슨 통지? 말소 통지입니다. 말소 통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 글자를 잠깐 볼게요. 요거는 무슨 등록?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무슨 등록? 회복. 자, 그러면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이거 바다가 다시 할게요. 육지가 바다 됐거든. 바다 됐다면은 등록을 뭐 시킨다? 말소시킨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록을 한다? 회복전.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됐다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해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돼. 오케이? 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년 있다가 다시 육지가 돼버린 거야. 그럼 무슨 등록한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는 뭘로 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써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이랍니다. 옆에다가 이걸 써 뭘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 글자를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할 수 시작 있다. 잠깐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을 봅니다. 그럽니다. 핵심을 먼저 찾읍시다. 이거는 말소, 이거는 뭐다? 회복. 위에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를 신청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면 오더와 있다. O.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면 뭐다? X. 말소를 90일 이내에 신청하여한다면 뭐다? O.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에 하여한다면 뭐다? X. 회복은 뭘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그걸 구별해 두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뭔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 만약에 공유수면관리청이라는 거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면 해양수산부에다가 알리는 것이고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그냥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라고 나오는 거지 해양수산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말소 신청이로 말소해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어더와이더 O. 그럼 여기다가 썼어요. 공유수면관리청에다가 통지한다. 이러면 O다 X다? X지. 공유수면관리청에다 통지한다면 X지.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 말하고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이 말하고 이거는 말소 신청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고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소유자에게도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여기도 소유자가 나오고 여기도 소유자가 나오니까 답으로 만드는 문장 2단이다? 아니지. 근데 여기는 공유수면관리청이 나오고 여기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안 나오니까 글자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지 제 말은. 맞아요? 네. 그럼 요 자리에 소유자라고 하면은 O, 공유수면관리청이라고 하면 뭐다? X. 그럼 이 자리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라고 하면 뭐다? O. 맞죠?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잘합니다.